채권 ETF를 투자할 땐 두 가지 원칙. 첫 번째, 분산 투자 원칙. 두 번째, 리밸런싱 원칙. 이 두 가지를 지키면은 수익성과 변동성, 위험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실제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오늘은 채권 ETF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시중금리가 내려갈 거로 기대해서 이런 금리 내려갈 때 이론적으로 가장 큰 수혜 ETF, 채권 ETF는 장기 채권 ETF죠. 그래서 다들 이제 TLT나 또는 여기 한 3배 레버리지가 거의 있는 TMF 같은 걸 많이 들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1년 동안 겪어보셨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일자로 시장 움직이지 않고 항상 시장은 예상과 달리 이렇게 좀 플럭추에이션을 쳐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장기 채권 ETF나 또는 이제 채권 ETF를 좀 효과적으로 좀 투자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그 채권 ETF 투자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사실은 결론은 이미 간단하게보다 결론은 제가 이미 나와 있죠. 무슨 말이냐? 한 종목, 한 ETF에 몰빵 치지 말자가 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몰빵 쳐서 그러니까 장기 보유하는 거를 반대한다는 게 제 결론이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마 대표라고 하면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한 ETF 말고 좀 다양한 ETF에 분산 투자하기를 권해드리고요. 다양한 채권 펀드의 채권 ETF에 분산 투자하기를 권해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분산했으면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시장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리밸런싱이 필요하다. 정리를 하면은 채권 ETF를 투자할 땐 두 가지 원칙. 첫 번째, 분산 투자 원칙. 두 번째, 리밸런싱 원칙. 이 두 가지를 지키면은 수익성과 변동성, 위험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실제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가 왜 ETF에 분산 투자하고 리밸런싱 하는 게 좋은 건지를 작년 한 해 제가 말씀드렸던 유튜브 채권 ETF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그 작년 한 해 채권 ETF를 제가 방식을 처음에 ETF를 설명을 드렸고 또 그 이후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린 거를 가지고 한번 작년 한 해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금년에 채권 ETF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국에 보통 이제 미국 채권 얘기를 하면 미국 채권 얘기할 때 물론 이제 단기 채권이 있고 장기 채권이 있어서 좀 복잡한데 그냥 보통 미국 채권을 얘기하고자 할 때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보시면 된다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장 금리거든요. 따라서 제가 이제 작년 한 해 미국 시장을 본다고 했을 때 미국 10년 국채 금리를 보면은 작년 연초에 미국 국채 금리가 3.87이었습니다. 3.87에서 그 이후에 이렇게 내렸다가 2월 중에 금리가 쭉 올라가다가 요 시점에 4% 터치하고 이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냐면 실리콘밸리 사태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후에 금리가 쫙 내렸어요. 쫙 내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미 연준이나 미국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대응책을 내면서 금리 계속 올랐죠. 아무튼 이런 상태로 갔다가 한 5%게 갔다가 연말에 다시 3.84까지 빠졌어요. 결론적으로 작년 안에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원래 채권 펀드는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이 작년 초부터 작년 연말까지 채권 펀드를 투자했다고 하면 시장이 이렇게 되면 수익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러면 요거 설명할 때 뭐 다 아시는 얘기인데 그래도 한번 제가 좀 기본이 되신 분들과 좀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하고자 하면은 채권 펀드의 영어로 토탈 리턴, 총 수익은 어떻게 된다 말씀드렸죠? 제가 자주 말씀드린 토탈 리턴은 첫 번째 이자 수익, 그죠? 이자 수익 플러스 그리고 그다음에 영어로 캐피탈 게인 앤 로스로 해서 자본 손익인데 가격이 오르거나 가격이 내리는 상황이 총 이제 채권 투자 수익률인데 작년 한 해에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미국 채권 금리가 어떻게 됐죠? 채권 금리가 출발할 때와 마칠 때가 똑같으면은 이론적으로 채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채권 가격은 0입니다. 채권 가격 손실도 안 보고 채권 ETF가 손실도 안 보고 뭐 득도 안 봤다는 거죠. 이건 듀레이션과 관계없어요. 듀레이션이 짧든 길든 간에 해당하는 채권 금리가 해당하는 시장 금리가 연초 대비 연말까지 제자리라고 했을 때 1년 보유를 한다고 했으면은 이론적으로 채권 투자에서 1년 동안에 가격 손실도 보는 것도 없고 득도 보는 게 없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기한이 제한이 다 동일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주식과 똑같죠. 주식도 1년 동안
돌고 돌아서 제자리 오면은 수익이 제자리잖아요. 그런데 주식 대비해서 채권의 장점은 뭐였죠? 말씀드린 대로 예, 맞습니다. 요 이자 부분이에요. 요 이자 부분은 기본적으로 시간 가치잖아요. 그래서 시간 가치. 그러면 채권 투자를 작년 안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 작년 안에는 가격은 그냥 업앤다운 하면서 제자리였고, 그리고 이제 남는 건 뭐냐면 1년 동안의 이자 수익 정도가 작년에 들어왔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작년에 가격은 제자리고 이자 수익 정도 들어왔다는 거고, 보면 예를 들면은 이자 수익 여기에 만 10년만 국채를 투자했다고 하면은 작년 안에 채권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ETF를 투자했다고 했을 때 총 수익은 몇 프로죠? 이렇게 되겠죠. 뭐 잘 아시겠지만 이때는 수익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가격은 0이고 이자가 3.8 정도 들어왔겠죠. 그러면 작년 한 해 미국 10년 국채를 투자했으면 한 3.8% 정도 수익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가 좀 길게 했는데요. 아무튼 작년 한 해는 시장이 움직였지만 결국은 제자리 걸음을 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장은 이렇게 움직였고요. 자, 그런데 작년에 제가 채권 ETF 관련해서 뭐 자주는 아니었지만은 제가 한 2번 정도 채권 ETF, 어떤 채권 ETF를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추천 ETF를 소개해 드렸고, 그리고 또 이후에 그러면 그 채권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동영상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하나는 작년 2월 3일 가능한 여러분 한번 이 동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2월 3일 날 제가 2월 7일이네요. 제가 ETF 3가지 종류를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2월 3일 날 장기 채권 ETF로 TLT, 단기 채권 ETF로 ULST, 그리고 이머징 마켓 채권 ETF로 EMLC 3가지 포트폴리오를 추천을 드렸고, ETF를 소개해 드렸고, 요 ETF를 분산 투자하고 또 시장 상황에 따라 저기 리밸런싱 하기를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중간 정도에 6월 22일 정도에 제가 한 반년 정도 결산을 하면서 해당하는 채권 펀드를 저희가 어떻게 좀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리밸런싱을 했고 또 하고 있다는 거를 소개를 드렸어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해당한 날짜 제가 소개해 놨으니까 동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이 시간이 안 되실 것 같으니까 요 동영상 내용의 취지를 간단히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리밸런싱 가이드라인이라고 했는데 트레이딩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연초의 포트폴리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소개를 했죠. TLT 한 이 정도, EMLC 이렇게, 그리고 ULSD 이렇게 3가지 포트폴리오를 소개를 좀 드렸죠. 그리고 이거를 근데 이제 트레이딩 원칙은 제가 작년에 말씀드리기를 금리가 너무 미국 국채 금리가 과도하게 내려가지도 않을 거고 또 과도하게 올라가지도 않을 거라는 게 제 작년에 말씀드린 거고, 물론 제가 하반기에는 약간 제가 고생을 좀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작년 한 해 저희의 어떤 기본적으로 미국 국채를 가지고 게임할 때는 저희가 박스권 트레이딩을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내용이었죠. 미국 10년 국채를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4%를 초과하게 되면은 요즘 잘못됐는데요. 장기채 비중을 사들이고 단기채 비중을 줄여라. 그건 뭐냐면 한 4% 넘어가면은 이제 장기채 투자해도 될 매력적인 구간이고, 반면 이게 금리가 한 3.5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땐 반대로 이제 장기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현재 그 레벨에서 크게 못 내려갈 것 같으니까 오히려 장기채는 줄이고 이거를 단기채로 비중을 옮겨 놓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작년 안에 어떻게 제가 전략을 말씀드렸죠. 아까 3가지를 가지고 단기채와 장기채를 같은 경우에 금리가 좀 과도하게 금리가 많이 올라가 한 4%가 넘어가면 장기채 비중을 늘리고 단기채는 줄이고, 반면 그렇게 있다가 금리가 쭉 내려서 3.5 터치하고 아래로 내려가면은 어떻게 했죠? 많이 갖고 있는 장기채 비중을 줄이고 단기채를 비중을 확대했다 하자는 게 작년 한 해의 트레이딩 전략이었습니다. 이거를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작년 한 해 제가 이게 10년 국채 금리인데 이렇게 됐죠. 제가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걸 지금 미국 국채 금리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저희가 4%와 3.5 라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했죠? 이렇게 됐죠. 4%가 넘어가면은 어떻게 장기채 TLT 비중을 확대를 하고, 단기채 ULST 비중은 얘는 확대를 하고 얘는 비중 축소를 했었고, 반면에 3.5%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되죠. 오히려 많이 갖고 있는 장기채 비중은 축소를 하고, 그리고 반대로
이 축소한 거를 단기채로 옮겨 담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작년 한 해 몇 번 있었죠. 보시면은 그거 해당되는 게 요 정도 됐을 때 어떻게 됐죠? 요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3.5 터치하면은 이러면 장기채 엄청 줄여야 되는 거고, 반면 여기에 4% 터치하게 되면은 줄였던 장기채를 비중을 확대를 하는 거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로 이쪽으로 오면 다시 확대했던 거를 다시 이때는 매도를 해서 줄여라는 얘기고,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작년 한 해를 제가 연초부터 한 3가지 가지고 장단기 채권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분산을 갖고 있고, 또 그걸 가지고 트레이딩 레인지는 4.0과 3.5를 가지고 매매를 하십시오라는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실제로 장기채 TLT 하나만 가지고 있었던 거와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ETF 3개와 그리고 그거를 아까 박스권 트레이딩, 그러니까 4.0과 3.5를 가지고 했을 때의 성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거는 옅은 색깔의 요건 TLT입니다. 작년 TLT가 뭐 비록 제가 아까 10년 국채를 갖고 했지만 20년 국채도 거의 비슷하게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사실은 연초 대비해서는 거의 제자리죠. 제자리인데 사실 한 3% 정도 가격으로는 이렇게 약간 깨졌었는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였죠? 우리가 쿠폰 이자가 있었잖아요. 쿠폰 이자가 한 4% 정도 나오면서 합쳐서 작년 한 해는 플러스 0.89 정도가 TLT의 1년 동안 보유 성과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목을 ETF를 3개를 가지고 EMLC는 그대로 두고요. 장기채 TLT와 ULST를 그렇게 좀 조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TLT 전액 매도와 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50, 20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매수할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TLT를 매수할 때는 한 50%까지 늘리고 전체 포트에서 매도할 때는 한 20%까지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TLT 50 올릴 때 ULST는 20을 줄고, 반면에 TLT를 비중을 줄일 때는 20까지 내리고 얘는 ULST를 50 내릴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올로와 나띵 게임을 했다는 게 아니라 저기 좀 비중 확대, 비중 축소로 대처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랬더니만 작년 한 해 그 기준이 이렇게 하니까 9.34 정도 나왔어요. 거의 한 9% 이상이 종목을 좀 여러 개 갖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매매를 했을 때 트레이딩을 했는데 9.34 정도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사실은 작년 연초 대비 연말 보면은 대다수의 채권 시장이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거기에 비해서 제자리로 정도밖에 안 왔는데 불구하고 저희가 한 9% 성과가 나온 거는 상당히 잘한 거고, 이렇게 잘한 거는 효과, 그 수익의 원천,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첫 번째는 분산 투자고, 두 번째는 적절한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성과가 좀 더 낮게 나온다라는 걸 제시해 주죠. 물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ETF와 그거를 작년에 제시했던 그 원칙에 따라 계산해 본 겁니다. 물론 이제 사실 사람마다 실제로 성과를 약 좀 차이 날 수 있는데,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계산해 보면 나왔다라는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요거를 조금은 이제 좀 더 아카데믹하게 접근해 보면은, 한번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성과와 변동성이 위험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셔야 되고, 어떤 A안과 B안을 얘기할 때 성과는 높으면 좋은 거고 반면 변동성은 낮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랬더니만 한번 보니까 작년 한 해 TLT의 1년 동안의 성과는 0.84인 반면에 이렇게 한 3가지로 분산해서 적절한,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리밸런싱 했을 때 한 9.4니까 당연히 성과는 여기가 TLT보다 이제 이런 채권 ETF가 더 나았다는 성과가 나오고, 반면 변동성은 TLT 한 종목만 들고 있었을 때는 무려 변동성이 18.36 정도 나와요. 이건 거의 웬만한 주식형 못지않게, 좀 변동성이 낮은 주식형 못지않게 않은 변동성을 띈 거, 굉장히 변동성이 높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반면 이렇게 장기채를 투자함에 있어서도 분산 투자와 리밸런싱을 했더니만 이 변동성이 어떻게 됐냐면은 거의 한 3분의 2 수준, 한 5분의 3 정도 수준은 떨어졌죠. 그래서 변동성은 줄고 수익은 더 인핸스 되는, 그러니까 수익은 더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게
TLT 한 종목만 들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좀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는 걸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투자 선택을 하실 때는 좀 가능한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샤프 레이시오 같은 걸 좀 보시면 좋겠고요. 샤프 레이시오는 어떤 거냐면은 여기 적어놨어요. 리스크 어드저스트 리턴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험 조정 수익률. 즉 뭐냐면은 이왕이면 이런 거잖아요. 변동 내가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위험은 적게 떠안고 성과는 많이 나오는 게 좋은 투자 성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샤프 지수고 샤프 지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은행 이자율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예를 들면 투자 성과, 예를 들면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면은 투자 성과가 예를 들면 뭐 20%다. 그래서 20%고 그리고 예금이 5%다. 근데 이거를 이 20%를 달성하는 과정의 변동성은 예를 들면 뭐 20이다.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걸 그려보면은 15 마이너스 20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나요? 뭐 0.75 뭐 이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 분자는 그러니까 무위험 자산 대비 초과 성과를 얘기하는 거고 분모는 이 해당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많은 리스크를 떠안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결국 이 샤프 지수가 커지면 좋은 건데 이 샤프 지수가 커지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분모는 작아야 되고 즉 변동성은 작아야 되고 분자는 커야 되는데 분자는 무위험 자산 대비해서 성과가 많이 잘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즉 성과는 높은 게 좋은 거고 변동성은 낮은 게 좋은 거고 그리고 샤프 지수는 이런 변동성과 성과를 동시에 판단해서 볼 수 있는 지표고 이 지표는 클수록 좋은 투자인데 예를 들면 TLT 같은 경우는 작년 안에 계산해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0.17이 나오고 이렇게 채권 ETF를 분산해서 리밸싱 했던 결과는 플러스 0.4입니다. 당연히 이게 좋은 투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년에 투자를 하실 때도 가능한 우리가 한 종목, 제발 한 종목 갖고 채권이 그렇게 쉬운 게임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몇 가지 좀, 테마별로 좀 그러니까 좋은 어떤 투자 테마를 갖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를 채권 ETF를 분산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그것도 또 어떤 매크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좀 박스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쭉 가지 않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을 치면서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런 플럭추에이션에 뭐 전액 팔고 전액 다 산다는 게 아니라 적절한 리밸런싱을 하면은 훨 더 좀 좋은 수익을 나올 수 있을 거란 말씀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TMF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리밸런싱 기준을 TMF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 건가를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은 먼저 작년 한 해 보면은 이렇게 TLT는 이제 금리가 제재 들어왔으니까 0.89고요. 그리고 반면 이제 TMF는 마이너스 17%가 났는데 1년 동안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TLT에 곱하기 3배니까 원래는 이제 만약에 영어로 타임 디케잉 그러니까 시간같이 날아가는 이 속성이 없다고 하면은 TMF가 비록 곱하기 3이더라도 금리가 출발한 시점과 연말에 도달한 시점 똑같았기 때문에 사실은 TMF 가격도 TLT처럼 그냥 한 1, 2% 정도 선에서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17%만 깨졌냐면 아까 말한 그 타임 디케잉이라는 속성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작년에 좀 TLT, TMF가 좀 차이 났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TMF를 말씀드릴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장투하시면 안 된다. 두 번째, 스나이퍼처럼 해라. 스나이퍼처럼. 정말 예리한 칼날이기 때문에 스나이퍼처럼 하고 그리고 가능한 이건 투자 기간은 뭐 한 분기였으면 좋겠고 길어도 6개월 안쪽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많이 좀 드리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TLT는 그러면 스나이퍼처럼 하려고 하면은 그럼 좀 짧게 하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매크로를 좀 판단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TMF는 굉장히 매크로 오리엔티된 상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우리가 뭐 속된 표현이다만 그냥 버티기 전략으로 갔든 절대 마이너스 17% 깨졌지만 만약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그 전략을 입각해서 하셨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10년 국채 금리인데 10년 국채가 제가 트레이딩 전략을 4.0, 3.5라고 해서 TLT를 저희가 이제 그런 방식을 제시해 드렸는데 이거를 동일한 관점에서 TMF로 만약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볼게요.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기를 제가 4.0이면은 장기채 매수하는 쪽이고 3.5 아래 내려가면 장기채 비중을 줄인 쪽이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작년에 4%대 터치할 때가 요때였는데 볼게요. 만약에 요때 비중을 그러니까 4% 터치했을 때 장기채가 4% 넘으면 장기채 비율을 늘려고 했으니까 이때는 TMF 비중을 확대하고 그럼 그 이후의 성과가 여기 거의 마이너스 10%에서 거의 마이너스 플러스 한 20%까지 사실은 이게 장기 차트고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거의 한 얼마입니까? 거의 한 25% 정도 그 이후에 가격이 올랐어요. 그렇게 이렇게 한 4% 렌즈를 했으면 이렇게 한 20% 정도 가격이 한 25% 정도 가격이 올랐고 이후에 다시 3.5% 터치될 때 있죠. 3.5% 터치됐을 때 이제 다시 비중을 줄이게 되면은 비중을 이때는 이제 뭐 제가 그 TLT를 얘기했지만은 4% 정도 되면은 이제 장기채 비중을 늘리고 또 3.5% 되면은 장기채 비중을 축소를 하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하면 TMF를 줄였겠죠. 그리고 이후에 이때까지 완벽하게 맞았고 이후에 다시 4% 초과할 때 이때 다시 들어가는 전략이었죠. 물론 이때는 좀 물렸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접근했다고 하면은 이 수익은 상당 부분 플러스로 반전돼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뭐 3.5, 4.0을 작년 얘기라서 금년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 오늘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런 특히 파생상품, 장기 채권에 내가 특히나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좀 매크로 상황에 대해서 영어로 keen, 좀 더 민감하게 해석하고 그런 거에 맞춰서 좀 리밸런싱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 가시면은 동일한 TMF라도 좀 표현이 그런다면 여러 번 해먹을 수 있어요. 여러 번. 그죠? 여러 번 해먹을 수 있을 겁니다. 표현이 좀 약간 속된데 아무튼 TMF는 그렇게 좀 그냥 장기 테마로 앞으로 연준금리 내릴 거고 그럼 금 내려가겠지 이렇게 해서 그냥 단순하게 나이브하게 투자하면 그렇게 생각보다 재미없고 좀 약간은 힘들 수가 있는데 반대로 조금은 TMF 같은 경우는 조금은 어떤 투자의 스코프를 좀 더 짧게 잡고 좀 더 매크로를 적절하게 판단해서 매매를 하는 전략을 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은 제가 TMF나 TLT 모두 다 제가 전략은 기본적으로 채권을 좀 다시 돌아가서 분산 투자 좀 몇 가지 테마 분산 투자 하시고 여기에 따라서 적절히 매크로의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올 거고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작년에 이런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금년에 이건 작년 얘기고요. 금년에 다양한 형태의 채권들이 투자하기 좋은 상품들이 채권 ETF로 등장합니다. 그런 테마별로 이렇게 분산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이힐드는 이머징도 있고 또 뭐 별다른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뭐 어쨌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이런 채권들로 다양하게 좀 분산 투자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매크로 상황 봐가면서 또 이제 적절하게 금리 레벨을 그러니까 비중을 축소하가 늘리는 리밸런싱 절도 필요할 겁니다.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린 3.0, 4.0은 작년의 상황이고요. 금년에는 또 금년에 맞게 조금 약간 더 튜닝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금년 안에 채권 ETF 투자하기 너무 좋은데요. 이거를 한 ETF에 몰빵 쳐서 그 어떤 이 국면을 어떤 그 베네핏을 취하기보다는 조금은 더 분산 투자하고 또 매크로 상황 봐가면서 리밸런싱 해가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건 간에 와 대표 근데 리밸런싱 말은 쉽지만은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리밸런싱 관련된 건 결국 매크로를 잘 읽어내야 되는데 이 매크로도 저희가 최대한 좀 잘 설명드리도록 금년 한 해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